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 상승이 쭉 이어질 수 있을지 주요 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주말에 일반 경제 방송에서도 코인 상승 관련된 뉴스나 기사가 꽤 자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당장 오늘 아침에 일주일 중에서도 가장 바쁘다는 월요일 아침에 세 줄로 요약해주는 매크로 데일리가 있는데요. 비트코인과 리플의 급등 소식이 당당하게 첫째 줄에 또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왜 대단한 것 같냐면요. 두 번째 있는 모더나 발표 이후 미국 바이오 주식들이 지금 52주 신고가를 기록 중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암 치료제를 개발해서 저번 주 금요일에 모더나가 117%나 올랐어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코스피에서도 뭐 신풍제약, 뭐 한미약품 등등 그 추억의 코로나주 있죠. 그런 친구들이 상한가 치고 난리가 나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코인이 지금 첫 번째 줄에 있다는 건 그만큼 화제가 되고 있다는 뜻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일반 경제 방송 중에 대형 유튜버 중에 한 분인 박종원 기자님의 지식 한방. 야, 이게 얼마나 지금 귀한 썸네일인지 모릅니다. 금과 비트코인이 급등해서 비트코인에 지금 마크가 크게 나와 있죠. 앞으로 더 오를 것인가? 이걸 왜 제가 귀하다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일반 방송에서 코인 자체를 잘 다루지 않습니다. 하락은 종종 다뤘는데요. 일단 코인은 안 다뤄요, 잘. 그리고 상승을 다루는 날은 정말 드물다. 이런 썸네일이 제가 언제 있었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박종훈님의 지식한방을 다 찾아보니까 24년 11월 달에 이렇게 비트코인 마크가 있으면서 비트코인이 상승을 한다.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이런 썸네일이 있었다. 비트코인을 키우는 미국, 금을 사재기 하는 중국. 그때도 비트코인과 금이 같이 올랐나 봅니다.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막 당선되고 나서 비트코인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었죠. 그때 이후로 쭉쭉 올랐던, 그러니까 거의 지금 2년 전으로 거슬러 가야 비트코인의 강세 썸네일이 있었고요. 1년 전에 보니까 코인 단독도 아니고 비트코인도 아니었긴 합니다. 즉, 나스닥과 금과 코인이 다 가격이 올라갔었나 봐요. 그래서 돈이 휴지 조각 될까? 이런 썸네일이 25년 8월에 비트코인도 나름 이때 나름 즐거웠겠죠. 그래서 요 정도였다. 즉, 1년에 한 번 정도 코인의 상승을 다루는 방송에서 지금 꽤 다뤘다라는 겁니다. 조회수도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구나 보시면 되고, 또 다른 미국 주식 대형 유튜버 방송에서도 널리 널리 홍보를 해주고 있네요. 소수몽키님의 방송이었는데요. 미국 주식 설명하기도 바쁜 시간에 자, 저번 주 ETF 중에 그냥 모든 ETF 통틀어서 1위가 뭐였다? 이더리움이었다. 28%. 2위가 비트코인, 3위가 금, 4위가 바이오, 그 다음 구리, 이런 것들이, 저번 주에 상위권을 차지했고, 그동안 잘 나갔던 뭐 AI 관련 데이터 센터, 우주, 전력 인프라, 반도체 등등이 다들 주간 기준으로 크게 떨어졌다. 그러니까 모든 지금 ETF 통틀어서 이더리움이 1등이었다라고 광고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런 지금 핵심 비교표도 등장을 하는데요. 비트코인과 금을 비교한다는 표가 등장한 이유가 뭘까요? 둘 다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둘 중에서 뭐가 더 좋게 지금 이거를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제가 금보다는 비트코인을 많이 투자를 해서 그런지 비트코인에 유리한 게 많이 보이네요. 뭐 2100만 개로 고정이 돼 있다. 조작이 불가능하다. 최소 단위로 분할해서 살 수 있다 등등이 보입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비트코인이 많이 언론을 통해서 노출이 되고 있다. 흐름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도 이게 이어질 수 있을지 주요 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 순서대로 앞에 있는 것부터 한번 주요 일정을 살펴볼 텐데요. 당장 월요일은 큰 일정이 없었고요. 25일, 그러니까 내일 새벽 3시경에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뒤에 소개해드릴 것보다도 코인 투자자들에겐 더 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뉴스가 왜 그럴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코펜센트 재무장관이 이란 경제를 뭐 완전히 붕괴시켜 버릴 것이다라고 실제로 많은 언론사와 기자들을 지금 집합을 시키고 뭔가를 내일 새벽 3시쯤에 발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를 이란에게 보여줄 거다. 대규모 추가 경제 제재. 일단은 겉보기에 너무 안 좋은 뉴스처럼 보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란과 경제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제3국들까지도 쉽게 얘기하면 중국, 러시아 이런 것들도 세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조직적인 경제적 고립 작전을 펼칠 것이다. 무시무시한 얘기를 할 예정이다라고 보이고요. 근데 이게 코인과 무슨 상관이냐 하실 수 있겠죠? 자, 한번 다뤄보면요. 일단 메인 이슈는 뭐냐? 원유의 매수국들을 아마 제재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코인과의 연관성을 따진다면 이란이 코인으로도 자주 제재를 회피했으니까 이란의 코인 관련된 지갑이나 거래소 등을 좀 제재를 하겠다. 근데 뭐 이미 많이 하고는 있지만 뭘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뭐요 정도가 일단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하나 문제가 있어요. 지금 며칠 전부터 스콘패센트 재무장관이 논란이 됐던 게 대규모의 장기채 바이백을 발표를 했었죠. 기존 발표보다도 2배 이상 더 살 거야. 예정에도 없는 발표를 했었고 시장이 끄떡도 하지 않으니까 더 많이 살 거야 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도루묵이 되면서 장기 국채 금리가 도로 튀어 올라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체면이 말이 아닌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지금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이 명분은 이란 경제 제재를 발표를 한다라고 했는데 자연스럽게 컨센서스는 근데 스쿼트 퍼센트가 이 장기 국채 시장에 대한 추가 조치도 발표를 할 것이다 라고 다들 생각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뭐 채권 자경단들을 더 협박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장기채를 더 뭐 사게 한다든지 아무튼 추가 조치를 통해서 이 실추된 명예와 신뢰를 회복시킬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에 있을 관건은 이란 제재도 제재인데요. 이 국채 관련돼서 추가 발언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바이백을 지금 성공을 한다고 해도 비트코인이 올랐고요. 실패를 한다고 해도 비트코인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성공 여부는 중요치 않다. 왜냐하면 정부가 지금 이렇게 바이백을 한다든지 채권 시장에 개입하고 있는 자체가 뭔가 망가졌다.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라고 하죠. 이 자체가 호재가 되면서 이 장기 국채 발언, 뭐 추가 조치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요게 조금 우리 코인 투자자들에게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지는 주요 일정을 보면요. 수요일 날 잭슨홀 미팅 전에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또 발표가 됩니다. 직전에 이제 발표가 돼서 중요한데요. 자, 26일 수요일 밤 9시 반에 2분기 GDP 추정치도 발표가 되고 더 중요한 7월 달 개인 소비자 물가 지수도 발표가 됩니다. 물가가 당연히 낮게 나와야겠죠. 근데 요것들이 좀 호재로서 작용을 하려면 조금 까다로울 수는 있어요. 일단 GDP가 조금 어중간하게 나와야 됩니다. 지금 예상 전망치는 한 1.5%라고 하는데요. 이게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게도 안 돼요. 너무 높으면 금리 인하 안 하겠네가 될 거고 너무 낮으면 야 이거 큰일 났다가 되겠죠. 그래서 GDP는 어중간하게 대신에 이 PC 물가 지수는 지금 예상치가 3.2에서 3.3이거든요. 이거는 근데 낮을수록 좋겠죠. 꽤나 식을수록 좋겠다. 근데 아시겠지만 7월 달에는 이란과 미국이 또 엄청나게 싸우고 미사일 쏘면서 그렇게 뭐 긍정적이진 않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낮게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7월 달이 정말 마지막 고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억나시겠지만 8월 달 PC 물가부터는 이 집계 기준 자체를 변경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컨센서스는요. 기존의 집계 방식보다 한 0.2% 정도 떨어질 것이다가 기본입니다. 그리고 21년치부터 26년치까지 과거 데이터까지 다 리셋을 시킨다. 8월 PC 물가는 참고로 9월 말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9월 말부터는 아마도 그 중간 선거 관련돼서 아마 이런 전략을 쓰는 것 같은데 이번 달은 그냥 그대로 보정치 없이 집계 기준 변경 없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이 아마 마지막 고비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주요 일정 27일 목요일 새벽 5시 반에 어, 모든 자산 시장은 사실 2분의 2배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AI 랠리가 약간 좀 주춤해졌죠. 다시 불이 붙을 수 있을까라고 지금 모든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뭐 5시에서 5시 반에 발표가 됐는데
매출이 엄청나게 예상이 되고 있다. 그리고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의존도가 더 높냐, 빅테크들이 많이 사주느냐, 순환 금융도 변수다. 블랙락, 블랙스톤 등등과 더불어서 칩 담보 대출을 했었죠. 그게 또 변수가 된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이제 매출이 크게 나오는 건 그냥 당연입니다. 기본적인 거고요. 향후에 빅테크들이 많이 사주느냐? 왜냐면 이 빅테크들이 자기가 칩 개발한다고 해서 이제 좀 안 사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있고요. 이 순환 금융 변수가 뭐냐면 자꾸 엔비디아가 본인이 돈을 줘놓고 이 돈으로 산 고객들이 다시 칩을 사면서 이게 가짜 수요다 이런 논란이 있거든요. 즉, 순환 금융도 금융대로 가야겠지만 내가 진짜로 필요해서 내가 산 진짜 수요가 이어지느냐, 앞으로 가이던스가 이어지느냐, 이것도 꽤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즉, 코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요. AI 수요가 죽지는 않아야 된다. 이게 근근히 이어져는 가야 된다. 너무 크게 꺾이면 이 코인에게도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죽지는 않아야 코인에도 간접적인 훈풍이 기대감이 있다. 그 정도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정은 아무래도 금요일 밤 11시쯤에 있는 잭슨홀 미팅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케빈 어시가 잭슨홀에 처음으로 데뷔를 하는데요. 시험대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왜 그러냐? 미국 부채가 지금 40조 달러가 넘어가고 장기 금리가 지금 말도 안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지금 재무부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도 했다가 실패를 했거든요. 이거 잡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 잡았어요. 연준마저도 이걸 못 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즉 미국의 물가와 국채 위기를 연준은 통제할 수 있어? 너는 믿을 수 있어? 여기에 대한 답을 정말 현명하게 지혜롭게 잘 얘기를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면요. 너무 매파로 얘기하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인하 안 하겠네, 인하 없겠네 하면서 시장 국채금리가 다시 튀어오릅니다. 매파니까요. 매파니까 금리 올려야 되면서 모든 시장에 왕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고 또 너무 비둘기로 하면 물가가 다시 튈 겁니다. 그리고 연준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겠죠. 야, 이거 정치적으로 압박에 굴복을 했구나. 별의별 소문이 나면서 장기 금리가 튀는 시나리오가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 다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정말 진퇴양난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셔야 될 거는 과거에 이제 제롬 파울이 좀 잘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매둘기, 매같이 생긴 비둘기 역할을 엄청나게 잘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어렵거든요. 이 매둘기를 해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저는 AI 얘기를 거의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AI가 이 생산성을 높였어. 이 얘기를 하지 않고는 매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TF도 만들어서 A60G 등등을 지금 고문으로 넣어서 AI가 많이 올라가면 디플레가 발생할 거야. 지금 이거 지금 보고서 쓰고 있잖아요. 아마 보고서가 완성되진 않았겠지만 중간 보고서나 데이터를 통해서 AI 생산성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 아니면 매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은 높아지고 물가는 떨어지면서 페드는 독립성, 신뢰성을 지킬 수 있고 인플레 2% 유지를 하고 싶다. 더 이상 예외는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이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 매둘기를 잘 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대략 이런 식으로 발언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요 관전 포인트를 한번 제가 한 줄로, 네 줄이네요. 네 줄로 요약을 해보면 사실상 코인 투자자들에게 더 중요한 건 스쿼트 퍼센트의 장기채 금리 잡을 묘수를 얘기를 하나 안 하냐. 이란 제재가 발표가 되겠지만 장기채 금리 잡을 묘수, 정부 개입으로 인해서 뭔가 코인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내러티브가 형성될 수도 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 가이던스로 AI 우려를 잠재울 수 있느냐. 그리고 PC 물가 지수가 좀 낮게 나와서 잭슨홀 미팅에서 조금 긍정적인 발언이 나올 수 있느냐. 그리고 케빈 어시가 인하 기대감을 이어가면서 아예 꺾어버리면 안 되겠죠. 약간 비둘기스러우면서 연준의 신뢰를 동시에 지킬 수 있는 매둘기 성격이 나올 수 있느냐. 요게 관건으로 보이는데요. 자, 조금 추가 설명을 해보면요. 일단 가장 좋은 케이스는 매둘기를 성공을 시키는 거죠. 매파인드 비둘기스러운 발언을 하면 국채금리가 떨어지겠죠. 장기금리도 떨어지면서 연준을 믿을 수 있구나. 이런 기대감이 생기면서 모든 자산 시장이 해피한 상황.
요게 이제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자,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패했어도 코인이 올라가는 경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최근에 생겼는데요. 뭔가 어긋났어요. 왜냐하면 국채금리, 단기금리가 만약 튀고 있는 걸 발견했다. 오 씨가 얘기를 하는데 장기 국채가 튄다.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근데 동시에 같이 보셔야 되는 게 달러 지수입니다. DXY 지수, 환율이 만약에 강달러로 간다 하면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달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야, 뭐 재무부나 연준이나 똑같네. 얘네들 이거 신뢰 줄 수 없다. 이거 통제가 안 된다. 달러 지수가 만약에 떨어지잖아요. 국채 금리는 오르는데 달러가 떨어지면 예전에 스코페센트 재무장관의 그 바이백 효과가 나오면서 코인만 회피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거 굉장히 예외적인 막 자주 나오는 케이스는 아니지만 그만큼 지금 미국의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결과도 나올 수는 있다. 참고는 해주시라는 차원에서 한번 소개해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좀 맺어보면요. 여러 이벤트의 결과도 이번 주에 중요하겠지만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서 최근에 생긴 탈달러 내러티브가 이어질지도 중요해 보입니다. 최근에 주식은 주춤한데 코인만 올라가는 첫 흐름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앞으로도 이 흐름이 이어져서 주식 시장으로 많이 떠났던 분들이 코인으로 몽땅 복귀하는 그날까지 힘내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